자, 우리 오늘 과학기술 할 차례죠. 자, 미리 선생님이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이과 쪽이니까 조금 더 이제 과학 쪽에서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이 수록해 놓은 지문들은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즉,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문은 한 몇 개 지문은 조금 더 어려운, 예를 들어서 저기 30번, 그 다음에 31번 지문은 조금 어려운 거고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쭉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통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높죠. 오답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아이들이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자, 노력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도 또 있죠. 노력한다고 되지 않을 경우. 자, 그 다음에 정보량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출제 요소를 우리가 알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요걸 알면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전체 구조는요, 자, 요런 방식으로 나와요. 자, 개념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현상을 던져줍니다. 자, 요 부분이 바로 이제 퀘스천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Q&A 구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개념, 현상,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야죠. 자, 어떠한 원리 방법으로 끌고 가는 설명문인가?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명문이기 때문에, 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념, 현상을 바탕으로 한 원리 방법 설명문. 그래서 개념, 현상을 던져주고 원리 방법이 바로 answer. 됐습니까? 그래서 요 설명문이다. 요게 맞아 이제 기본으로 끌고 가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시적으로 우리가 읽는 게 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인문 예술 같은 경우로 좀 덩어리로 읽었다면, 자, 이것은 미시적으로, 자, 1대1 함수처럼 우리가 이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녀석이다. 관계성. 자, 요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선지 구성이 자, 저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분석한다는 것은 선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요거 말고도 우리가 문학을 할 때도 선생님은 자, 텍스트보다는 선지 분석을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만큼의 우리가 관계입니다. 관계, 인과관계, 차이관계, 상대서술어 관계, 자,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의 관계, 그 다음에 전체와 부분의 관계, PS 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다 봤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쌤이 자, 전체적인 것을 자, 좀 도식화를 좀 해놨어요. 선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선지를 보셨을 때 선지가 두 대상의 관계로만 나온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먼저 인과관계 볼게요. A면 B이다. 그렇지? 우리는 인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있었죠? 자, 그래서 A면 B, 그 다음에 A 따라 B, 그 다음에 A 수록 B. 자, 요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이제 기억날 거예요. 자, 바로 이제 이중부정에 해당하는. 자, 나오면 선생님이 좀 설명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인과다. 라고 해서 A면 B라고 했을 때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면 선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텍스트에서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대상에만 체크해주면 제일 편해요. 대상에서만. 전체적으로. 밑줄을 중심으로 끌고 가는 친구 있는데, 자, 본인의 어떤 독해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체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밑줄로 하게 되면 자, 뭐라 그랬지? 전체가 원리 방법 설명문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밑줄 쳐야 돼요. 그래서 출제 요소에서 저기 인과 관계가 나오면 딱 저 정도만 체크해 줬을 돼요. 그러면 선지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자, B면 A. 그렇죠? 인과 자체를 바꿔칩니다. 그렇죠? 인과를 아예 자체를 바꿔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바꿔쳤습니까? 그렇죠. 원인을 바꿔칩니다. 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A면 B, 그러면 B면 A니 이렇게 인과 자체를 바꿔치고, 그 다음에 원인을 바꿔치기 때문에 표시해 놓지 않으면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차이 관계입니다. 자, A가 A, 자, B가 B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선지는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 A면 B니? 자,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럼 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개를 전부 다 묶어서, 자, 전부 다 묶어서, 자, A, B는 모두 B니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갑니다. 생각보다 B면 A니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필자가 힘을 어디에 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로 나오게 되면 필자는 힘을 두 번째 거에 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B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A를 끌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B가 A니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A면 B니 아니면 A, B 모두 B니 아니면 A도 B니 이런 식으로 끌고 나옵니다. 알겠죠? 바꿔치기가. 자, 상대 서술어인데요. 이 상대 서술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좀 약간 좀 뺐는데 바로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높고 낮다를 우리가 바꿔친다는 얘기죠. 높낮을 바꿔친다는 얘기예요. 요런 것들로 높낮도 바꿔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구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회전관성이라는 지문인데요. 회전관성이라는 지문은 우리가 기회 있으면 한번 풀어보십시다. 요 흐름으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 볼게요. 자, A가 높고 B가 낮아요. 그리고 나서 글이 이어지는 거야. 요거는 이제 글이 이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니면 이게 단순히 글만이 아니라 자, 한두 단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거리가 꽤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B가 나왔을 때 요걸 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엮어주지 않으면 안 보여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정리도, 즉 복잡하면 정리하시라. 복잡하면 정리하시라.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선지가 어떻게 나와요? A가 높으면 자, B가 높다. 어떻게 바꿨어요? 높낮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상대 서술어 높낮을 바꿨어요. 특히 뭘 바꾸니? 자, 뒤에 걸 우리가 바꿔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A가 높으면 C가 낮니? 즉 텍스트에 보여지는 그대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죠? 요게 바꿔쳐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자, 정답은 이게 틀린 거죠. 정답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 A가 높으면 B가 낮고 그리고 B가 낮으면 C는 높아야죠.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즉 A가 높으면 C가 낮죠. C가 낮은 게 C가 높아야지. 이렇게 바꿔친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 3점짜리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죠?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요거하고 비슷한 거 쌤이 끌고 가볼게. 잘 보세요. 자, 텍스트에서 자, A면 B고 자, B면 C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선지에서는 이렇게도 묻죠. 어떻게 묻습니까? A면 C니? 자, 이렇게 묻죠. 맞는 선지죠. 그러니까 먼 관계로 자, 묶어버리는 거예요. 먼 관계로 두세 개 있을 때. 그래서 반드시 복잡하면 정리하시라. 본능적으로 딱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도 지금 연습하셔야 돼요. 자, 긍부입니다. 자, 긍부 전체 부분. 자, 좀 쉬운데요. 자, A는 A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자, 바꿔쳐서 맞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자,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요. 우리가 인문지문에서 요거 했던 거 기억나요? A not B? 그죠? 기억나죠? 그럼 A not B로 되어 있을 때 자, 우리는 이 녀석의 X를 치고 얘가 출제 요소다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출제 요소니까 일치하죠. A가 부정이야. 그러면 A는 긍정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지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전체 부분이에요. A는 A, B야 라고 했을 때 A는 A만. 그렇죠? 이렇게 혹은 자, 선생님이 적진 않았지만 자, A는 B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 A, B 두 개를 끌고 갔을 때는 앞에 것만 자, 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PS 관계 어렵지 않죠? 자, 얘가 바로 문제점이고 얘가 방안이야. 그러면 문제점일 때는 자, 원인이 중요할 거고요. 자, 솔루션일 때는 how 정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는 자, 바로 not A와 자, A의 관계라는 거. 이게 상대적인 관계다. 이 정도만 잡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어가야 된다. 자, 됐어요. 이게 전반적인 자, 과학기술의 후려친 거예요. 후려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기 상관성을 따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또 해드릴 거예요. 보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올 때,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자, 우선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게요.
자, 거기 밑에 자, 과학지문 29번이 있어요. 29번. 어려운지 않은 것 같지만 자, 1번 문제는 정답률이 50%가 안 됐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작. 자, 됐어요? 자, 한번 해보자. 몇 번에서 갈렸냐면요. 3번과 5번에서 갈렸습니다. 3번과 5번에서 갈렸어요. 대부분이 전부 다 5번을 찍었고요. 이때 5번을 찍은 이유는 저기 그림에 속았다. 그림에 속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림에 보니까 일직선으로 막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선거리를 다시 계산했다라는 거죠. 자, 요거에 속았어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로 적분은 자,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 찾기 방법. 자, 선생님이 어떻게 읽어가나 봐봐.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읽습니다. 자, 경로 적분은 자, 이 녀석이 뭐야? 화재잖아. 따옴표로 묶여있지? 자, 경로 적분은 자, 길 찾기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타고난대요. 자, 능력은 타고난다. 자, 선생님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읽으려고 전략을 세웁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길 찾기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방법이 우리가 S라고 보면 자, 길 찾는 방법이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일 거예요. 그치? 자, 따라서 우리는 문제점을 전제로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 방법, 이 방법을 이제 살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찾니? 어떻게 찾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1번 문제가 자, 어떻게 찾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3번 선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얘는 이렇게 찾아라는 거지. 자, 칠판 보세요. 타고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추상화시킬 수 있죠. 추상성. 자, 그게 바로 뭐죠? 선천적이죠. 우리가 인문지문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주희는 명덕이, 그치? 자, 본래 마음의 밝은 능력, 이라고 했을 때, 그때도 선천적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 이거는 상대성이 있는 단어잖아. 반대말이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후천적이라는 의미로 끌고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1번의 동그라미 2번 선지죠. 그렇지? 학습이라는 건 후천적이니까. 따라서 추상적과 추상성과 그 다음에 상대성을 자, 결합해서 선지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꽤 많이 나옵니다. 선천적, 후천적. 자, 요 차이를.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얘에서,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부분이 좀 나오는데, 사막개미는, 자, 장소 기억 능력이 있어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야, 이 문장이 진짜 중요한 문장이었다. 그래서 따로 선생님이 좀 적어놨어요. 요 얘기가 어디 있냐면, 자, 네 번째 줄에 있죠.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직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부정문구에 관련돼서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볼게.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 이중부정이다. 그렇지. 부정이 2번 나왔잖아. 그럼 이중부정은 선생님은 인과로 이해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대상에만 체크해 주죠. 뭡니까? 자, 지형지물이 바로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상입니까? 그렇지, 장소기억이겠죠. 결국 선지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 거야? 지형지물이 있으면 장소기억을 사용해. 이렇게 선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잖아. 뭐와 뭐의 관계? 지형지물과 장소기억의 관계가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선지에서 지형지물 동그라미, 장소기억 동그라미. 그러니까 반드시 대상에 체크해 주죠. 인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상 체크.
우리 예전에 인문지문에서 인문지문 몇 번이었냐면 얘들아 인문지문 7번이었어요. 인문지문 7번. 인문지문 7번. 인문지문 7번에 네 번째 줄에 어떤 거 있냐면 자, 맞습니다. 적어볼게요. 인문지문 7번이었습니다. 자, 요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는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자, 요 문구 되게 중요하다 그랬거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선지 어떻게?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요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중부정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어.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 주라 그랬니? 감각 경험에 의존하면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 그때 엄청 강조를 했었어요.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요. 자, 사막개미의 이런 놀라운 집 찾기는 집을 출발하여 자,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 어떻게 하우에 체크하셔야죠.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그렇죠? 집 방향을 계속해서 다시 뭘 계산하는 거야? 방향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가령 얘기가 나와주고요. 그러니까 사례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밑으로 나옵니다. 자, 먹이를 찾았다면 됐죠? 자, AN으로 집을 향해 갈 것이다. 여기도 인과가 나오죠. 먹이를 찾으면 이렇게 간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오른쪽 끝에 이때 사막개미는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과 거리의 근거가요 똑같이 나오죠. 집 방향 이것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집 방향을 파악합니다. 결국 자, 먹이를 찾으면 일직선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방향을 계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집 방향을 계속해서 계산합니다. 자, 뭘 계산하는 거예요? 방향을 계산하는 거예요. 새로운 집 방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직선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계산하는 거. 그치, 아이들 이거 엄청나게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끌고 가볼게.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한편.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럼 뒤에 이제 how가 나오죠. 맞죠? 방향 결정 얘기가 나옵니다. 목적이죠. 자, 방향 결정을 위해서는 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정하기 위해서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이래요. 자, 두 가지 자 나옵니다. 자,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아요. 자, 칠판 보세요. 자, 근데 얘는 뭐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높거나 구름이 있을 때. 높거나 자, 구름이 있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얘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바로 S가 되는 거예요. 자, 산란된 햇빛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자, 산란된 햇빛조차 없으면 완전히 어둠이면 어떻게 돼요? 찾을 수가 없죠. 그치? 그게 바로 1번 선지입니다. 결국 1번 선지는 어느 파트에서 나와? 그치? PS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자,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how죠. 그러니까 독해의 사고 과정이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서 그럼 얘가 출제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고 과정을 이렇게 끊임없이 끌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선지, 2번 선지. 자, 다 됐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읽어간다. 자, 넘기시고요. 요거는 좀 요걸 한번 해보자. 자, 30번은요. 30번은 세 번째 단락 있죠. 세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과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지? 세 번째 단락 지금 30번입니다.
수분 포텐셜. 자, 세 번째 단락은 인과를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1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시작. 자, 세 번째 단락만 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끌고 가나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단락. 자, 거기 보시면 기공의 개폐는 자, 공변세포에 의해 이어진대요. 기공의 자, 개폐.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쵸? 인과를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만 딱딱 쳐놓으셔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화살표 역으로 나오는 거 꼭 체크해주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작용으로 공변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 빛부터 시작. 자, 인과 다 체크합니다. 자, 빛, 그 다음에 이온 농도. 자, 그랬더니 자, 수포가 낮아진대요.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답니다. 자, 그에 따라 물이 공변세포로 들어오고요. 자, 기공이 열립니다. 물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자, 기공이 오픈됩니다. 자, 그러면 식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생산. 그럼 기공이 열려요? 그럼 뭐 흡수해요? 그렇죠. CO2를 흡수해요. 자, 그러면 광합성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포도당을 자, 생산한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중요한 핵심이지.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기공을 열면 자, 물이 손실되고 물이 손실됩니다. 자, 그리고 뭐가 보였어야 되냐면 기공을 닫으면 이렇게 나와야지. 자, 기공을 닫으면. 자, 인과죠 또. 닫으면 자, CO2 폭입니다. 또 피가 나오죠? CO2 포기 혹은 CO2 손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그래서 자, 밑에 세 번째 줄 해결하기 위해 이 말이 중요하지? 그치? 그럼 뒤에 하우 정보 나와야죠. 자, 뭐 한대요? 하우 갑니다. 하우 찾아야지. 문제점 나왔으니까 글을 어떻게 읽어? 이제 하우 잡아야지. 낮에는 열고 밤에는 닫죠. 자,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출제 요소 볼까요? 1번 보니까 뭐와 뭐의 관계니? 기공의 개폐와 빛의 관계죠. 그렇죠? 기공의 개폐와 빛의 관계. 자, 무조건 두 대상의 관계로 된다 그랬어요. 자, 거기 보니까 자, 빛과 그 다음에 기공이 열리다 닫다. 됐죠? 요 둘의 관계. 그럼 거기다 적으세요. 먼 관계라고 적으세요. 먼 관계. 먼 관계. 그러니까 1번 선제는 이렇게 나온 거야. 그지? A면 B, 자, B면 C라고 했을 때, 자, 선제에서 어떻게 끌고 간 거야? 자, A면 C니, 자, 이렇게 끌고 간 거야. 먼 관계로 묶었어. 자, 이번에 보니까 광합성과 뭐의 관계? 포도당의 관계. 그래서 광합성과 포도당의 관계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 거기다 오른쪽에 적으세요. 가까운 관계. 정답이 3번이죠. 그렇지? 우선 우리가 읽어갈 때 이렇게 보셨어야 되는 거야. 우선 기공이 열리다. 그럼 이거 상대성이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셔야죠. 그러면 닫다. 열다 닫다. 이것도 우리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다 그러면 선생님은 약간 떨어져서 밑에 한번 좀 더 봐요. 그럼 닫다가 나오네. 그럼 둘을 같이 묶어줘야죠. 그래 헷갈리지 않습니다. 글이 많을 때, 정보가 많을 때. 자, 기공이 열리면 물 손실이에요. 물 손실. 닫으면 자, CO2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자, 기공이 열리면 이산화탄소 손실이 아니라 물 손실입니다. 오른쪽에 적으세요. PS라고 적으세요. 오른쪽에 자, PS의 중요성이죠.
그치? 이런 거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된다. 자, 4번, 5번은 자, 첫 번째 단락과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1, 2, 3번이 자, 뭐 중심으로 나온다? 철저하게 인과 중심으로 나온다. 그치? 자, 그것만 우리가 깨달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자, 자전 때문에 자, 편향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향력은 가상해입니다. 자, 요 얘기를 해주죠. 자, 그래서 결국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죠.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전 때문에 전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향력으로 인해서 자, 편향이 된다라는 얘기가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는 반드시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자전 주기는 자,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위도와 상관없이. 그럼 이런 거 다 X 쳐주라 그랬지. 그치? 자, 동일합니다. 결국 뭐와 뭐의 관계? 자전 주기와 위도의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대상의 관계를 일괄 생각해야 돼. 자, 자전 주기와 그 다음에 위도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동일하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전 속력과 뭐의 관계? 위도의 관계죠. 이번엔 자전 속력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렇지 위도의 관계예요. 이 두 대상의 관계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니까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차이. 자, 그래서 자전 속력은 자, 고위도로 갈수록 느리다. 자, 이런 얘기죠. 그치? 위도가 높을수록 느리다. 자, 답이 여기서 나왔지. 자, 답이 우리가 동그라미 자, 3번 한번 보시면 거기 보세요. 남이 50도 지점은 남이 40도 지점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남이 50도 자, 요거 동그라미 잡으세요. 거기다 뭐라고 쓸래? 고위도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즉 위도와 뭐의 관계냐? 오른쪽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 자, 요거 그냥 가로 묶어버리세요.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 자전 속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선지도 어떻게 물었어? 자전 속력과 그 다음에 고위도의 관계를 물었지. 근데 오른쪽에 뭐라고 해?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3번.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죠. 어차피 일치 문제는 단락별로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가보자. 자,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방향과 크기를 중심으로 있는데, 자,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3번이라고 그랬어. 그지? 자, 저것들과의 관계. 뭐와 뭐의 관계예요? 전향력과 뭐의 관계? 그렇죠. 위도의 관계죠. 됐습니까? 이 둘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위도니까 위도가 높아질수록 전향력은 세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질. 이런 말 중요하죠. 모든, 그치? 또 방향이 나오잖아요. 왜? 전향력과 관련이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도 전향력이 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게 동그라미 5번이죠. 우리나라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과 뭐의 관계? 전향력의 관계. 보입니까? 그러니까 뭐와 뭐의 관계예요?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과 전향력의 관계로 자, 선지 5번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뭐와 뭐의 관계가 또 나옵니까? 그렇지. 전향력과 그 다음에 속도의 관계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속력이구나. 문과는 사실 속도와 속력을 구분 잘 못해. 속도는 방향 개념이 있는 거죠. 자, 전향력과 속력의 관계입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 우리가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A수록 B가 나올 거예요. 문장에.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진다. 결국 전향력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두 개인 거예요. 전향력과 뭐의 관계예요? 그렇지. 위도와 속력의 관계잖아요. 이 둘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편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체의 진행 방향이 자, 북반구에는 O, 남반구에는 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서 무너졌냐면요. 동그라미 4번에서 무너진 거예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자, 남반구에서는 왼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먼저 거기 선지 설명해주고 자, 말씀드릴게.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헐, 생각보다 잘 그렸는걸? 자, 위에가 북반구고 밑에가 남반구잖아요. 자, 여기가 이스트고 이게 웨스트예요.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이고, 그치? 자, 남반구에서는 왼쪽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남반구 왼쪽이니까, 서쪽이네?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네? 그래서 4번 선지 찍은 거예요. 이해가지? 그런데, 아마 이제 아이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 봤어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어서 북반구는 이렇게 서 있지만 남반구는 어떻게 서 있는 거야? 남반구는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거잖아. 거꾸로 서 있으니까 왼쪽이니까 이스트 아니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내가 봤거든.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당일날 수능을 보는 그 당일날 이런 게 생각이 날 것 같지? 안 납니다. 왜냐면 평소보다 독해력이 70%나 떨어진다고. 어차피 그날은요, 컨디션 좋은 놈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은 컨디션 무조건 안 좋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컨디션은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생각 안 나.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 뭐야? 이거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까? 그치? 국어로 푸는 거잖아, 국어로. 배경 지식이 아니라 얘잖아요. 그치? 인과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단락도 자전에 의해서 편향이 돼 라고만 이야기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게 전향력이야. 처음부터 이거를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전 때문에 전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향력 때문에 편향이 생긴다는 얘기하지 않고 이걸 먼저 던져줬다고요. 두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 자전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게 맞다고 한다면 지구가 위에는 이렇게 도는데 밑에는 이렇게 도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도는 거예요? 자전의 방향은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첫 번째 줄에. 그러니까 왜 얘기해 줬는지를 선생님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아니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죠. 자전 방향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스트. 이해가죠? 이게 되게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아이들이 1차원적으로 요것만 생각했던 거죠. 이거 뭘 놓친 거야? 차이는 놓쳤는데 관계를 놓친 거지. 여기까지 하면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3번인 거고요. 자, 나머지 거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선지 왜 나왔는가 보자. 동그라미 1번 선지.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주기는 동일하다. 뭐와 뭐의 관계예요? 위도와 자전주기의 관계죠. 그치? 위도와 자전주기의 관계. 이때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락 보면 둘째 줄입니다. 지구의 자전주기는 뭐와? 위도와 상관없이. 그렇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부정문구니까 X 딱 주셨으니까 여기서 또 출제 요소가 나와버리는 거지.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선지의 선지가 부정문으로 나왔어. 그럼 이거 상대성의 확률이 높았다는 얘기야. 자, 어디 보시냐면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 한번 볼게.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가 이동하는 속력과 전향력의 관계.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과 뭐의 관계가 나옵니까? 전향력의 관계가 나오죠. A수록 B라는 것으로. 자, 그래서 속력이 있으면 전향력이 있는 거예요. 둘의 관계니까. 그럼 반대로 속력이 없으면, 즉 정지에 있으면 전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텍스트에서 어떻게 나왔어? 첫 번째는 상대성으로 읽어야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문장이잖아요. 부정문장은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 그것이 그대로 끌고 내려왔죠. 그래서 2번에 정지 이것과 그 다음에 전향력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자, 3번. 나머지는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선생님이 이렇게 쭉 얘기해 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세 번째 단락 봐봐. 자,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에,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사례가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례로 먼저 시작하게 되면, 자, 핵심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요게 B'이잖아요. 그럼 여기 B가 여기서 나오겠지. 주지가 여기서 나와요. 그럼 반드시 주지로 전환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세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밑에서 세 번째 줄, 바로 따라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기억만 하시면 되죠? 아, 따라서 여기서부터 주지가 시작이 되는구나. 자, 네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자, 그렇지. 거기 뭐 이렇게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치?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치? 이런 것들만. 아, 사례가 나올 때는, 자, 주지가 뒤에서 나오는데 결국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서 따라서 결국에서 후려쳐주는구나. 그치? B'과 B의 관계구나. 그치? 요것만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 지문 접근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꽤 괜찮은 지문이에요. 33번을 한번 해보자.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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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이거 틀리면 혼나야 해요. 이거 틀리면 혼나야 합니다. 뭐와 뭐의 관계예요? 속도와 시간의 관계. 이것만 잡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단락에 있죠. 밑에 두 번째 줄이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면 A면 B,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지. 속도가 빨라지면, 그렇게 속도 체크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뭐예요? 시간 팽창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시간 팽창이잖아요. 그럼 얘를 중심으로 인과 잡아내줘야죠. 자, 그렇게 되니까, 자, 뭐예요? 자, 시간이, 자, 느리대요. 됐죠? 자, 이 녀석이 뭐죠? B잖아요. 그럼 사례를 묻고 있으니까, 그지? 자, B' 잡아내야지. 그럼 일치로 가야죠.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자, 2번에, 자, 초고속 우주선. 그렇지. 우주선과 그 다음에 뒤에 그렇지 천천히 넣는다 이게 나와야죠. 그렇죠? B와 자 B'과 같게 됐습니까?
자, 이건 어렵지 않았는데, 자, 선생님이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해서 이 지문은 이렇게 읽어도 돼. 자, 라는 걸 선생님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뭐 읽진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을 선생님이 정리해놨기 때문에, 자, 뉴턴이죠. 왠지 뉴턴 앞에는 불법이란 말이 좀 붙을 것 같아요. 불법 뉴턴. 아, 미안합니다. 농담이었어요. 뉴턴은 사실은 과학에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미적분의 창시자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저 뉴턴은 저거 외에는 다른 데는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 지금으로 따지면 주식으로 한 20억 날렸고요. 그래도 뉴턴은 우리 동전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톱니바퀴 이렇게 있잖아. 이거 뉴턴이 한 거예요. 영국 조폐공사 사장이었거든요, 한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막 갈았대. 이걸 막 갈아서 그걸 또 모아가지고 금속으로 해서 그거 팔고 그랬대.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이렇게 도안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라지면 이제 화폐 가치가 없는 걸로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자, 뉴턴이래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자. 내가 이걸 왜 가져왔을까? 자, 뉴턴은요. 자, 학자. 그렇지. 이제 익숙해지지. 과학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학자. 그렇지. 화제. 어떠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얘기를. 그치? 화제가 중요했어. 자, 어떠하다. 공간과 무관하대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절대적이고 시작과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같은 방향이고요. 일정한 물리량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빠르기. 자, 이게 바로 자, 뉴턴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시간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일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밑에 누가 나와? 갑자기 그렇지. 아인슈타인. 우리는 우유로 알고 있죠. 어렸을 때는 선생님은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면 나는 양슈탄이라고 그랬었어요. 양슈탄. 양슈탄.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저걸 그냥 하나하나 찍어서 아인슈타인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때 내 기억에 발음을 되게 굴리셨던 걸로 기억나서, 양슈탄. 네, 이랬어요. 양슈탄. 양슈탄. 아무튼 그랬던 걸로 기억나. 자, 그러면, 자, 나왔잖아. 얘 학자잖아. 그럼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A 학자, 자, B 학자 나오면 둘은 어떻게? 그렇지. 상대적인 관계다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 녀석이 B면. 자, 그럼 똑같이 나와줘야죠. 아인슈타인, 시간. 그 다음에 뭐니? 그렇지. not B. 요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죠. 이때 이 녀석이 바로 기준이 되는 화제고요. 그치? 그래서 not B니까, 자, 얘가 절대적이면 얘는 뭐예요? not 절대적이니까 어떤 얘기 나와줘야 돼요? 상대적 나와주고요. 얘는 공간과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냥 뭐라고 하는 거야? 긴밀한 관계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반대로 읽어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가, 자, 거기 우리가 좀 나와 있죠? 자, 하지만 22번째 단락, 20세기에 들어서 시간의 절대성 개념은 근본적으로 거부됐다는 얘기가 머릿속에 뭐가 딱 끌고 들어와야 돼? 아, 상대적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자,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서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체 흐름 이해가죠? 마지막 단락 첫째 줄 한번 볼게요. 자, 아인슈타인에게 시간과 공간은 별개의 물리량. 똑같은 말 갈까요? 별개의 물리량이 바로 독립적이죠. 자, A not B가 나왔습니다. 별개의 물리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별개의 물리량은 X치고요. 얘는 뉴턴이에요. 뛰어났잖아. 긴밀하게 연관하는 상대적. 공간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둘이 긴밀하게 자, 연관이 되는 상대적이다라고 끌고 가죠. 그러니까 읽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치? 다시 한번 좀 봤습니다. 자, 오늘 독서의 마지막 32번 틀리면 혼날 겁니다. 자, 시작.
됐어요. 이게 다죠? 이게 다죠?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저기 팽이 관련된 것도 할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런 지문인데 그것도 아주 재밌어. 나중에 할 거야. 어려운 거 다 할 거야. 양팔을 벌리면 자 그럼 생각해. 상대성이잖아. 아까 우리가 이거 비슷하지 않아? 자 기공을 열면 그럼 닫히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벌리면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지문에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잡아내야 돼. 그래서 연결시키셔야 되는 거야. 아 그럼 나라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바로 찾죠. 그죠? 바로 찾죠. 그래서 찾아서 거기 보시면 이제 아 나왔다. 양팔을 모으면이 밑에 나오잖아 또. 그렇죠? 이렇게 또 밑에 나오죠. 양팔을 모으면 헤헤. 그럼 선생님이 가로를 묶고요. 이렇게 연결해 버려요, 선생님은. 그래야 한눈에 보이게끔 이 구조가 마치 대구처럼. 자, 양팔을 벌리면 그렇지. 회전 반경이 커지고요.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회전 속도가 뭐와 뭐의 관계? 회전 반경과 회전 속도의 관계.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렇게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죠. 되게 단순하잖아. 얘는 사례일 거고요. 그렇지. 진짜 핵심은 이거죠. 회전 반경과 회전 속도. 두 대상의 관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자, 먼저 다른 걸 모르다 오른쪽에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느리다 여기서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걸 우리 회전축이라고 보고요. 자, 태양과의 거리, 그치? 회전 반경이죠. 이거 태양과의 거리와 그 다음에 속도의 관계. 니은도 마찬가지죠. 실의 길이를 늘리면 회전 반경이 커져요. 그럼 속도는 느려지는 거예요. 의외로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놓친 게 뭐냐면 디귿이에요. 디귿. 애들이 디귿은 뭐에 대한 얘기면 아령이에요. 저기 잘 보셔야 돼. 회전하는 의자에 앉는 사람이 아령을 주면 자, 인과가 틀렸잖아요. 아령을 주면 회전 속도가 느려진대요. 그러면 속도의 핵심은 뭐냐면 회전 반경이거든요. 텍스트에는 이것만 던져줬다고 여기서 아령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아령은 뭐예요? 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질량에 아령을 주면 트랜스된 거죠. 원래 질량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함을 잘 체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리을 같은 경우 볼게요. 달리는 자동차는, 그렇지? 자, 뭐죠?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얘기는 거기 첫 번째 단락, 둘째 줄. 추가로 돌림힘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가속 페달은 돌림힘에 대한 얘기지. 그럼 거기서도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도 우리가 여기 질량 X 쳤던 것처럼 돌림힘을 자,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데서 우리가 출제가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의 인과는 두 개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특히 이 아령 쪽에서 많이 체크 안 하죠. 그래서 체크 안 해놓으면 틀린다. 그럼 이건 뭐야? 그렇지, 배경지식인 거죠. 이거 자기 배경지식으로. 자, 됐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